네, 이어서 뉴스메이커 후 두 번째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오로지 한 명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이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장님께 처리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해주세요. 제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 국선 변호인 와라 그랬는데 한 명밖에 이제 신청서를 안 낸 것 같은데 원래 신청을 하는 변호사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자격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저 같은 사선 변호인도 네. 국선을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는 국선 사건을 맡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국선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원마다. 아하. 근데 이거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국선 전담 변호사한테 너한테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예.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죠? 오면 어떻게 하죠? 계속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수사 기록만 10만 쪽이라 그래요. 공판 기록까지 하면 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 아닌가요? 사실 보수가 적은 면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보수를 차치하고서라도 네. 10만 쪽에다가 공판 기록까지 하면 더 되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 유영하 변호사는 이 사건만 했지만 국선 네. 전담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30건, 40건 뭐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덩달아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한 피고인의 경우에 뭐 서너 건 이렇게 범죄가 엮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건, 18건이라 그러잖아요. 네. 공범들도 엄청 많아요. 예. 거다가 검찰 정예 인력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는 신상이 다 공개돼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맞을 수도 있고 지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뜻 나서서 내가 맡겠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조금 전에 그 신통방통 오프닝 저희가 읽어드릴 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월 매출 원 순소득이 아니고요. 월 매출 200만 원도 못 올리는 변호사가 숱하게 있다는데 그분들조차 지금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국선에는 신청을 안 했다. 이제 그렇게 된 셈이겠습니다. 이거 복사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복사하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최승현 TV조선 정치부 차장 두 분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법원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지원자가 없을 것에 대비해서 이제 국선에 지원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제 그런 조건을 미리 제시했다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최 차장? 네,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고 했고요. 아, 예. 기록 복사를 위한 각종 시설 지원, 예. 그리고 기존에 맡아 처리하던 월 20건 내지 30건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재배정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 정도로는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너무 큰 사건이라서 네. 섣불리 여러 국선 변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맡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법원에서 얼마를 지정하냐 그 뭐 제한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뭐 그렇게 저 직권으로서 선정한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겠죠. 아, 예. 그런데 그게 하나는 변호인단이 꾸려졌다고 해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미루어 상상하고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재판이 진행될 건가?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또 그분의 생각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또 하나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국선 변호사인으로서 거기에다가 등록이 돼 있다든지 뭐가 소속이 돼 있으면 네. 이와 같은 문제에서 일종의 요 업무만은 3D 업무다 네. 해서 어느 쪽으로든 그 안 하는 것이 과연 그 변호사들이 과연 그 온당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명분적으로는 참 의문이 좀 들어요. 네. 힘든 건 알겠는데. 힘들 건 알겠지만 네. 명분적으로 의문이 든다. 전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맡아서 오히려 전국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게 변호사가 무슨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 아니 위해서 국선 변호를 변호를 하는 건 맡아가지고 아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계속될 텐데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10만 쪽이 아니라 수십만 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밤새우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판과 전혀 다른 재판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변호사 없습니까? 지금 한 분 그래서 지원하셨다는 건데 근데 이게 네. 정말 그렇게 변론을 잘 진행한다면 하기 위해서는 네. 피고인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나 윤전추 씨 외에는 아무도 접견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부터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건의 복잡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선 변호인이라 그래도 선뜻 나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변호사인데 당연히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사선이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신상이 전부 공개돼가지고 오민석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해가지고는 신상이 전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부터. 네. 같은 이유죠. 신상이 전부 공개되고 비난을 받을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봐도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고 네. 이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절박해서 이 변호인과 함께 그 정말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네. 명확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뭐 스타가 되고 싶다든지 뭔가 이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에 맡을 만한 변호인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무실 비용조차 낼 수 없는 변호사가 스탁에 있고 네. 더 잃을 게 없는 변호사라면 뭐 이런 경우가 오히려 이제 뭐라 할까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좀 발휘할 수는 없겠는지. 저 국선 변호인 최소 30만 원부터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줍니다. 예. 이게 수임료를.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사건의 난이도가 30에서 150만 원밖에 안 예, 되는 거예요. 최저 30만 원에서 사선 변호인이 국선을 맡을 때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국선 전담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요. 뭐 네. 600만 원, 700만 원 그렇군요. 이렇게.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재판을 재판으로 보지 않고 네. 이 과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새로 들어와봤자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변호인들이 더더욱 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근데 이런 건 어떠냐 이거죠. 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저하고 뭐 반대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분들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변호인이라면 내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명명백백하게 당신은 상대하지 않겠다든가 해서 그럼 나는 여기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도저히 벽에 붙였으니 나는 못하겠다든가 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지원자가 없고 뭐고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거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고 아주 쉽게 말하면 너 변호사가 되면 그렇게 하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그 근본 취지가 뭡니까? 그래서 나도 그 입장을 좀 달리 좀 해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저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거지 전 국민을 변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의뢰인을 변호를 하는 건데 이 국선 전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뭐가 자기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게 사건이 배당이 되면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맡아가지고 책임 있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이렇게 접견을 거부를 하고 한다면은 이 국선 변호사라 그러더라도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의뢰인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이렇게 깨졌을 때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을 할 수는 있어요. 글쎄 그런 걸 예. 내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자. 아니 하나만 더. 예. 그러면 이 국선 변호인이 가령 이제 이번엔 제가 얘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말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뭐 흉악범이 있다든지 무한 사람이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전체를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골치 아프다 해서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제도로서의 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골치 아프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도 국선 마찬가지입니까? 전담. 예, 마찬가지입니다. 국선 전담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행하다가 의뢰인과의 그렇지. 신뢰관계가 예, 깨졌거나 예.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재판에 나갈 수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 지원자가 없을 뿐이지 예, 배당이 되면 해당이 되면 안 하는 방법은 없다. 예, 예. 자, 전 변호사님, 헌법 재판을 받을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원로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국선 변호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네? 그분들한테- 그분들 정말 애국심과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똘똘 뭉쳐진 그런 원로 변호사들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왜 전혀 이름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네. 한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뇌물이었어요. 근데 네.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네. 받은 사람이 무죄가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 구성이 어려운 게 뇌물이었고 다른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직권남용 이런 경우에는 지금 증거가 다 나왔어요. 네. 어차피 변론을 이끌어 가도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변론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다들 이렇게 뭐 유영하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뭐 김평규 변호사나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가 다 됐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맡아도 진행을 해도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만 더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 있죠. 그런데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변호사일 뿐이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접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 차장? 네, 지난주에 한 두세 차례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임을 했고 네. 다시 변호를 맡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예. 근데 이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아니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접견을 한 것, 그리고 접견을 허용한 이제 당국 자체에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예. 뭐 저는 근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국선 변호사가 지정이 안 돼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법적 이 여러 가지 권익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변호인도 아니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정도까지 좀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나의 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로 유영하 한 사람만 인정하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일 수 있고 그런 의도일 수 있지만 저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하. 예. 아니 일반 면회를 하든지 해야지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을 그만둔 자가 어떻게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하고 네. 교정당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주느냐. 네. 이거는 변호사로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교정당국은 왜 이분에게만 이런 걸 주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자, 그러한 점들을 이제 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일반 면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다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뉴스메이커 후 두 번째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오로지 한 명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이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임계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해주세요. 재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 국선 변호인 와라 그랬는데 한 명밖에 이제 신청서를 안 낸 것 같은데 원래 신청을 하는 변호사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자격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게 저 같은 사선 변호인도 네. 국선을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는 국선 사건을 맡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국선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원마다. 아하. 근데 이거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국선 전담 변호사한테 너한테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예.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죠? 오면 어떻게 하죠? 계속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수사 기록만 10만 쪽이라 그래요. 아. 공판 기록까지 하면 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 아닌가요? 사실 보수가 적은 면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보수를 차치하고서라도 네. 10만 쪽에다가 공판 기록까지 하면 더 되는 데다가 그분들조차 지금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국선에는 신청을 안 했다. 이제 그렇게 되긴 셈이겠습니다. 이거 복사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복수하는 데만 일주일 걸린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최승현 TV조선 정치부 차장 두 분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법원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지원자가 없을 것에 대비해서 이제 국선에 지원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제 그런 조건을 미리 제시했다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최 차장? 네,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고 했고요. 아, 예. 기록 복사를 위한 각종 시설 지원, 예. 그리고 기존에 맡아 처리하던 월 20건 내지 30건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재배정해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이 정도로는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너무 큰 사건이라서 네. 섣불리 여러 국선 변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막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얼마를 지정하냐 그 뭐 제한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뭐 그렇게 저 직권으로서 선정한다 그러면 숫자야 많아지겠죠. 아, 예. 그런데 그게 하나는 변호인단이 꾸려졌다고 해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미루어 상상하고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재판이 진행될 건가?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또 그분의 생각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또 하나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국선 변 이 사람들이 이 유영하 변호사는 이 사건만 했지만 국선 네. 전담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30건, 40건 뭐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덩달아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한 피고인의 경우에 뭐 서너 건 이렇게 범죄가 엮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건, 18건이라 그러잖아요. 네. 공범들도 엄청 많아요. 예. 거다가 검찰 정예 인력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는 신상이 다 공개돼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도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뜻 나서서 내가 맞겠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조금 전에 그 신통방통 오프닝 저희가 읽어드릴 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월 매출, 원 순소득이 아니고요. 월 매출 200만 원도 못 올리는 변호사가 숱하게 있다는데